턱 교정 수술은 임플란트와는 달리 교육의 기회가 거의 없어 급속한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구강외과 전공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접하기조차 쉽지 않은 임상 분야라고 하는데요. 임플란트와는 달리 교육의 기회가 없고 경험이 풍부한 진료팀을 구성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 병원에서는 시도하기 힘든 수술이기도 합니다. 전문 의학 인터뷰 리포터 한보람입니다. 사람의 얼굴은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눈에 띄는 경우가 있는데요. 바로 구강 구조와 얼굴형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얼굴이 심하게 비대칭이거나 사각턱 등 모두 턱 교정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요. 심리적인 콤플렉스로까지 번지는 잘못된 턱 관절.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턱 교정 수술의 최고 권위자이자 의사를 가르치는 의사로 유명한 이혜니 치과의 여환호 원장을 만나서 올바른 턱 교정 수술에 대한 도움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이혜니 치과의 여환호 원장님 모셨습니다. 원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턱 교정은 일반적으로 심미적인 목적으로 시술을 받는 것으로 인식되는데요. 주로 어떤 이유에서 턱 교정 시술을 받게 되나요? 예, 턱 교정 수술은 외관적으로 보았을 때 얼굴형이나 턱의 균형이 이렇게 많이 틀어진 경우에 시술을 받게 되는데요. 턱 교정 수술은 외형적인 모습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중요한 사항은 치아 교합을 정상적으로 회복시켜서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이 주가 되고 외형적인 변화는 그에 따라오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외형적인 모습만 생각하게 되면 기능적인 것, 씹는 거라든지 우리가 발음하는 것 등에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최근 몇몇 연예인들이 턱 교정 수술이나 양악 수술을 통해 외모가 눈에 띄게 달라져 턱 교정이 심미적인 기능이 부각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치과 시술이 아닌 성형 수술로 오해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턱 교정은 교합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바탕으로 치과 교정과 등 인접과와의 협진을 필요로 하는 고난도 수술이기 때문에 교합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하고 있는 구강외과의가 수술하는 것이 안전하고 바람직합니다. 다시 말해 턱 교정 수술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 연구 등이 구강외과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이것에 대한 수술은 구강외과에서 하는 것이 탁과에 하는 것보다 훨씬 학문의 바탕이 깊기 때문에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가장 적절한 턱 교정 수술의 시기는 언제인가요? 예, 일반적으로 턱 교정 수술의 시기는 성장이 완료되는 시점이 좋습니다. 나이로 얘기하면 만 18세 이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리 손목이나 얼굴에 방사선 사진을 찍어 비교하여 성장 완료 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주걱턱의 경우 성장이 완료되는 시점이 일반인들보다 늦는 경우가 있으므로 손목이나 얼굴에 대한 방사선 사진을 찍어 성장 완료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턱이 잘 자라지 않은 열성장의 경우에는 성장 완료에 관계없이 수술을 해줄 수 있으므로 아래턱이 비대칭으로 삐뚤어져 보인다면 병원을 찾아 정확하게 측정해보고 비대칭의 원인을 잘 파악할 수 있는 전문의를 찾아가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턱 교정이라고 하면 양악 수술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한쪽만 비뚤어졌다고 하더라도 위아래 턱 모두 시술을 받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것 아닌가요? 예, 양악 수술은 위턱이 삐뚤어지거나 들어가 있는 경우에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비대칭 환자의 경우 양악 수술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한쪽 턱이 삐뚤어져 있으면 상대되는 위턱이나 아래턱도 그에 따라 삐뚤어지니까요. 그러나 무작정 양악수술을 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양악수술이 하악이나 상악 한쪽을 수술하는 것보다 수술의 위험성이 크므로 양악수술에 적응증이 되는 경우에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양악수술을 하면 얼굴에 많은 변화를 줄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양악수술을 하게 되면 아래턱의 폭을 약간 좁힐 수 있다든지 아래턱을 뒤로 많이 넣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만 검진과 상담을 통해 적응증이 되는 경우에 시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위턱이 정상이고 아래턱에만 문제가 있는 경우라면 굳이 양악수술을 할 필요는 없지요. 물론 양악수술이 눈에 띄는 결과를 나타내기는 하지만 양악수술이 필요 없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신중한 판단을 필요로 합니다. 위턱이 정상인 경우에 양악수술을 한다 해도 아래턱만 수술하는 경우와 비교했을 때 결과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을 수 있습니다. 네, 말씀하셨듯이 턱 교정 수술은 인적과와의 협진이 필요한 고난이도의 수술이라고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수술을 받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조금 심리적으로 부담을 느낄 것 같은데요. 예, 상담 시에 턱 교정 수술에 대한 염려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턱 수술을 받는 본인도 염려를 하지만 부모님들이 본인보다 더 염려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입원한 후에 수술에 대한 두려움으로 병원에서 도망치려고 했다고 수술 후에 고백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환자 본인과 보호자에게 어떻게 안전하게 시술하는지를 설명하여 심리적으로 안정시킨다든지 입원 후에는 마음을 진정시키는 약재를 투여한다든지 하여 편안한 마음으로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술 후에는 대부분 거울을 통해서 변화된 교합 관계와 얼굴 모습에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자신의 평생 콤플렉스였던 부분을 극복하는 기회이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인 자세로 수술에 임하는 분들이 많지요. 저희 의료진은 이러한 분들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각 분야에서 20년 이상 된 전문의들의 협진하에 안전하고 확실한 수술과 사후 관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한편 원장님께서는 구강외과 개원의 협의회의 회장으로도 활동하고 계신데요. 구강외과 개원의 협의회는 어떤 단체인가요? 예, 구강외과 개원의 협의회는 간단히 줄여서 구개협이라고 부르는데요. 턱 수술과 관련된 정보 교류와 학술 대회 개최는 물론 치과 턱 교정 수술 분야의 윤리적인 면을 강조하기 위해 만들어진 단체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정식으로 구강외과를 전공하고 정직하게 환자에 맞는 수술법을 권하는 믿을 수 있는 구강외과 의사들만으로 회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1960년대부터 현재까지 약 50년간 턱 교정 수술은 이론에서 수술 방법까지 모두 치과에서 연구, 수립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지금까지 진행된 연구를 바탕으로 외모 개선에만 치우치지 않고 치아와 턱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회복하고 기능의 개선과 아울러 외모 개선도 되는 시술을 위해 구강외과 개원의 협의회는 노력을 할 것입니다. 네, 원장님께서는 12년간의 치과대학 교수와 UCSF 방문 교수 경험을 토대로 각종 학술대회와 학술지에서 다양한 강연을 펼치고 계신데요. 강연 시 주로 어떤 점을 가장 강조하고 계신가요? 예, 주로 턱 수술의 후유증과 합병증을 예방하는 수술 방법에 대한 노하우를 중심으로 보다 정교하고 정확한 수술 능력을 키울 수 있는 내용을 전수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턱 교정 수술에 대한 관심을 갖고 시술한 지 23년이 지났습니다. 많은 환자들을 시술하면서 얻은 경험을 다른 의사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상악 수술을 하게 되면 코가 아주 넓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서
그러한 경향이 많이 나타나는지, 그것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어떻게 시술하는 것이 좋다라는 등의 구체적인 내용의 의견을 나누는 것이지요. 턱 교정 수술은 외모를 개선하는 것 이외에도 턱과 구강, 안면의 기능까지 고려해야 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계획된 바를 정확하게 재현해낼 수 있는 의사의 수술 능력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풍부한 임상 경험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이 분야에 대한 연구 활동과 의사들 간의 정보 교류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턱 교정 수술의 권위자로서 앞으로의 계획이나 이루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턱 교정을 해드린 분들 중에 수술 전과 달리 자신감에 차 있는 모습으로 병원을 나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수술을 통해 자신감을 회복하여 활기찬 모습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분들을 볼 때 구강외과 의사로서 보람을 느끼고 하는데요. 아직도 턱 교정 수술 분야에서 명확히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양악 수술을 했을 때 뼈의 변화에 따른 연조직의 변화가 사람마다 다릅니다. 이러한 다양한 변화에 대한 알고리즘을 찾아낸다든가 3차원적으로 환자들의 교합 관계와 얼굴 모습이 입력되면 몇 가지의 치료 계획이 자동적으로 나와 치료 계획에 따른 교합 및 얼굴 모습을 예측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개발 등이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턱 교정 수술도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시술이므로 이 분야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이 정직과 진정성을 가지고 환자를 대할 수 있도록 대학이나 학회, 국회협을 통해 인성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원장님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인상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턱에 문제가 있으면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 소극적인 성향을 가지게 되고 외모 컴플렉스로 인해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여환호 원장은 턱 교정 수술을 마음을 고쳐주는 수술이라고 합니다. 잘못된 턱 관절로 인해 더 이상 몸과 마음이 불편해서는 안 되겠죠? 지금까지 전문 의학 인터뷰 리포터 한보람이었습니다.